예. 네, 오늘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이제 기술 창업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의논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한 어떤 뭐 창업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간략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에서 나왔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이 기술 창업 교육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발제를 한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을 이제 나누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달,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현재 있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10년 안에. 또 그만큼 새로운 직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잘 이렇게 맞춰가기 위해서는 그 기존에 있던 직업들을 계속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직종을 새로 만들어내는 창직, 그리고 그 분야에 이제 업을 만들어내는 창업,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이제 각자의 이제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디어면 미디어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서비스면 부동산 서비스고, 어떤 다양한 여러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또 어떻게 접목시켜서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산업혁명의 단계는 워낙 뭐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증기 기관의 발명, 기계에 의한 생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18세기 중반에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기 생산 조립 라인,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2차 산업혁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는 1960년대부터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좀 미국을 기준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전후, 이제 컴퓨터, 반도체,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이것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6년 그 다보스 포럼에서 슈밥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말이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작고 강한 센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래 사회를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흔해지는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웨어러블 인터넷, 스마트 도시,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공학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것들이 뭐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로 관심이 많은 게 이제 메타버스거든요.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 용어 싸움이긴 한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M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애플 같은 경우에는 XR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표현은 안 쓰지 않습니까? 이제 표현은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메타버스 하면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니까. 이 메타버스 기기가, VR 기기가 아마 저는 스마트폰을 10년 안에 다 대체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얼굴에 쓰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일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세상의 변화, 흐름,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기업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관련해 이제 논문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조성한 김태환의 논문을 이렇게 보면 규모가 큰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높으면은 조금 기술을 도입하는데 약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기술 혁신 능력이 높은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가능성이 크고 이 능력은 이제 연구개발비, 지식재산권 보유량 이런 걸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신규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고 주력 사업을 운영하고 자회사 보유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도입에 이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로봇공학, 가상 및 증강현실 기술이 큰 기업에서 도입 가능성이 높고요. 사물 인터넷, 모바일, 3D 프린팅, 가상 증강현실 기술은 지식재산권을 많이 보유한 기업에서 채택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뭐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게 기업마다 기업의 상황이 있고 이제 기업의 어떤 특정 뭐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능동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수용을 하지만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피하거나 조금 외면하는 경향도 또 있다라는 특징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재현 문희철 이제 연구를 보면은 기업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학습하려는 의지가 높을수록 스마트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었고요. 기술 자체의 신뢰도가 높고 안정적이면 기업의 프로세스에 혁신성을 가져오는 경우 기술 수용 의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술 수용이 기업의 내부 공급 사슬 혁신에 긍정적인 성과, 를 냈고요. 기업의 내부 공급 사슬의 혁신은 또 외부 공급 사슬의 혁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와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일본과 독일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런 차이점이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뭐 일본이든 독일이든 모두 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대비를 하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노동력을 대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준비를 하면서도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초래할 어떤 부정적인 영향,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일본은 로봇 기술 분야, 4차 산업혁명 여러 기술들 중에서 로봇 기술 분야가 이제 단연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산업용 로봇 특허 출원 건수의 상위 10대 기업 중에 7개가 일본 기업이고요. 일본은 로봇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로 인식하면서 로봇 혁명을 위한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특성이 고령화,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 기술을 활용을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 로봇 산업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서비스 로봇은 노인들을 돌보는 역할뿐만 아니라 정서적 교류, 안정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을 예측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책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인더스트리 4.0은 이제 생산, 그러니까 가상 물리 시스템과 사물 인터넷을 연결하는 이런 뭐 생산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산업적인 측면.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뭐 그와 연결이 되면서도 이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비슷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문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효율성을 이제 높이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교육혁명, 디지털화, 이런 것들을 꽤 하면서도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라면, 우리나라나 일본과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라면, 이 신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민주주의, 합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접근해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고민한다는 점.
그런 점이 이제 독일과 일본의 어떤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일본과 독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책 수립의 방향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로봇 기술을 발달시켜서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초래되는 노동력 부족 등의 사회 문제를 기술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로봇 영역의 확대가 인간 역할 축소로 이어지는 문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정보과학 교육이 최신 기술의 학습보다는 고전적인 개념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기술을 둘러싼 철학적 논쟁, 성찰을 교육 목표로 삼아서 인문학과 과학을 융합하는 그런 교육을 이제 시도하는 게 독일의라고 이제 이 송은주의 그 연구에서는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과 관련돼서 이제 문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창업과 관련된 지식, 창업 역량 개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하는 게 그 창업 교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고요. 관련한 문헌들 보면은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이제 표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몇 개만 보면은 창업의식을 제공하고 창업 기능을 배양하는 교육이 창업 교육이다. 그리고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교육이다. 학생들의 창업가 정신을 키우는 교육이다. 성공률을 높이는 이런 교육이다라고 다양하게 창업 교육을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여러 선행 논의들의 바탕을 해서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했던 것은 이런 점입니다. 그 현장으로 들어와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말하는 그 바다에서 이제 주로 논의되는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AI, 메타버스, 로봇, 드론, 블록체인 이런 기타 등등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술들을 기업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창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뉴스로 보면, 이런 활발한 움직임들이 세상의 흐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 기업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고,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런 고민,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저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 그 2023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그, 텍스코에서, 이제 박람회가 열렸던 겁니다. 부산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KICT 윅 in 부산 요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이제 부스를 이제 쭉 돌면서 명함을 막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한테 명함을 막 받아내고 뭐 설명 자료 쫙 받아가지고 이제 한 가방 뭐 듬뿍 담아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단체 스팸 메일을 돌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의도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용하신 분도 있고, 거절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용하신 분들, 플러스, 그 전부터, 이런저런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몇 업체들, 이제 컨택을 해서 그 인터뷰를 이렇게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들에게 이제 컨택을 해서 9분을, 9개 업체 9분을 이제 허락을 받아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로 창업자였지만 2명은 이제 관계자고요. 그 업종을 보면은 이제 AI 네커 사진도 하나의 브랜드였던데 네커 사진 그 브랜드는 아니고요. 이 AI를 활용한 어떤 길거리 사진 요거 제작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AI 칩과 그 다음에 응용 로봇, 소방 드론, 해양 드론, 메타버스, 3D 카메라, 블록체인 뭐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이제 쭉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녹취록을 보면서 의미 있는 진술들을 개념으로 코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코딩을 이제 유사한 범주를 이제 묶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특성화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완전한 결과는 아니고요. 요게 이제 논문 투고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심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 결론까지 이렇게 배치가 내용 데이터는 그대로지만 이 배치가 이렇게 좀 바뀌기도 합니다. 뭐 데이터가 그 삭제되기도 하고 데이터가 추가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완성본이 아니라서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타났던 진행 결과들은 어떤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창업 형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키오스크 포토부스 AI 기술, 뭐 인생 네컷과 같은 키오스크 포토부스 AI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합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IT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공대에 나오셔가지고 90년대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또 여기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AI 그 포토부스 이걸 이제 만드는데 그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더라고요. 뭐 공대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 직접 해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AI 학습만 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제 뭐 이건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그 사진을 할 땐 뭐 구체적인 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영업 비밀일 수 있어서. 그래서 사진을 엄청나게 막 가져오는 겁니다. 사람 사진을. 그래가지고 그 AI를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얼굴이 나오면 여러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유형으로 이제 다시 변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스에서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이제 각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유형으로 이제 얼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래 곡선을 이제 그 아래 턱 모양을 둥글게 만든다든지 V자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AI가 변형시켜가지고 사진을 이제 예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기술을 이제 활용한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는 원래 로봇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회사였냐면, 그 삼성 반도체에 이제 밸브를 공급하는 정밀 회사였는데요. 그, 이게 이제 시중에 이제 옛날엔 철물점이라 요즘 철물점 없지만, 그 철물점 가면은 이제 한 뭐 5천 원짜리 이런 밸브가 그 반도체 공장에서 쓰이는 밸브는 엄청 비싸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뭐 20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이제 밸브를 이제 공급하는 이제 정밀 회사였습니다. 정밀 회사인데 이 정밀 회사에서 그 공장을 이제 돌리면서 로봇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이 회사가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 대구에 그 500억 투자한다 해가지고 그 홍준표하고 뭐 저기 어떤 분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뉴스도 막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인데 그 로봇을 이제 그 중국에서 가져와가지고 공장에 돌렸습니다. 근데 이 로봇이 좀 애로사항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엔지니어들 동원해가지고 막 고치고 하면서 로봇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러다가 마침 이제 컨택한 업체가 어디였냐면 그 레인보우 그 주식에 관심 크신 분들 다 아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이제 업체 1위일 수도 있고요. 그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카이스트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카이스트 이제 그 구성원들이 만들었던 그 회사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회사. 그래야 그게 그 최근에 완전히 있던 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늘려가면서 이제 삼성이 이제 이렇게 쫙
가져가는 뭐 이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레인보우 회사가 이제 초창기 때 이 회사,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한 이 기업 대표하고 이제 컨택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협력을 막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써보니까 이래란 게 문제다. 그러면은 레인보우에서 이렇게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에서 제작한 로봇을 공장에서 쓸 뿐만 아니라 또 소개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가 그러면 이 레인보우 로봇을 변형을 해보자. 응용을 해보자.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에서 나온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아주 정밀한 기술을 요구를 합니다. 그거는 뭐 그 기술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을 로봇을 가져와가지고 팔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AI 학습만 시키면 됩니다. 제가 공장에 가보니까 그 로봇에다가 AI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럼 AI 학습이란 건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만들 때, 뭐 치킨을 만들 때, 김밥을 만들 때 동작을 어떻게 해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그 레인보우에서 가져오고요. 그 가져온 하드웨어를 가지고 AI로 학습한 그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해가지고 이 로봇을 그 뭐 김밥을 만들든지 치킨을 만들든지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협동 로봇이라고 하고 뭐 명칭을 뭐 부르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제작을 해서 이렇게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확장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레인보우 이게 영남 총판이거든요. 그 그래서 이제 그 대구로 이렇게 가면서 본사를 이제 원래 부산이었는데 그 대구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부산에서 계속 사업하려고 하니까 여러 애로사항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홍준표 시장이 좀 뭐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억을 뭐 500억, 600억, 500 몇십억 이래가지고 투자한다고 뉴스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를 활용한 치의학 분야 서비스.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대표가 좀, 그 옛날 모 방송사 아나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핏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거 하려면 치과 의사 아니면은 그 엔지니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는 옛날 아나운서였고요. 지금 또 뭐 방송사에서 그냥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그, 이분이 이제 치과 의사들하고 협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이 그 치아 정보, 데이터들을 이렇게 쫙 줍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AI에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학습을 시켜 놓으면은 이 AI가 치아를 진단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앱을 깔아가지고 우리가 그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 치아를 찰칵 찍습니다. 그러면 그 AI가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치과 가세요. 진단을 해준다든지. 이거는 뭐 굳이 치과 안 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뭐 좀 확장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론 회사가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해양 드론이었고 하나는 이제 소방 드론, 교육 이런 이제 회사였는데 그 한 드론 회사는 이제 해양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드론을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서 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밖에서 해외에서 배가 들어오면 바로 입항 못 합니다. 그 밖에서 바다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대기를 하는 동안에 뭐, 예를 들어 한국 음식이 맛있는 게 또 먹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단한 물품을 또 배송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때 드론으로 배송을 하는 겁니다. 그 드론 기계는 한 5천만에서 한 6천, 5천만에서 1억 그 정도 사이라고 했었고요.
거기서 뭐, 최대 한 20kg 정도까지는 이제 들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필품 같은 거 이런 거를 주문했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엔 배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부품이 뭐 고장났다. 뭐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이제 또 그 드론을 활용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양, 그게 이제 드론 서비스를 막 하면서 그 노하우를 이제 계속 축적하면서 이제는 이분은 이제 돈은 안 버는 것 같아요. 돈은 안 벌고 이분이 옛날에 해군 중령으로 이제 전역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인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면서 이 도전 정신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수익 모델은 거두는 건 아닌데 이 해양 드론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라도에 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섬들의 드론을 통해서 원활하게 배송을 할 수 없을까? 그 다음에 그 인도네시아로 뭐 또 간다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거기서 원양어선을 타고 가면은 이제 참치 있는 데를 찾아내고 참치 있는 데로 이제 뭐 아니면 어떤 지역으로 참치를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드론을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자기가 그분이 고안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인도네시아 측 그 지자체하고 같이 뭔가 논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을 이제 하고 있으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F를 먼저 하면은요. 뭐 이건 인터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DF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DF가 이제 묶이는 겁니다. 그 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드론 교육을 이제 해오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한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한 200만 원 정도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던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드론 교육을 하면서 그 뭐 기장에 공장을 하나 차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장이 이제 뭐냐면 소방 드론을 이제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은 이제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불이 났을 때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불을 끄냐면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고층에다가 폭탄의 원리처럼 폭탄을 이제 투하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테러할 때 나쁜 쪽으로 뭐 살상용으로 이제 그 폭탄 투하를 할 수 있지만 얘는 이제 불 끄는 폭탄을 이제 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소화 분말이 쫙 퍼지면서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이제 드론을 뭐 제작을 해서 이제 뭐 소방청 관계자하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듀테크. 그래서 뭐 AI나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그 교육할 수 있는 플랫폼, 그 다음 교육 콘텐츠, 그리고 이제 대학 이런 데 이제 그 교육 기자재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라면 안 되고요. 나이가 젊습니다. 30 전후입니다. 30 초반? 근데 돈은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1년에 수십억 버는 그런 분입니다. 예. 뭐로 버냐면 메타버스로 벌고 있습니다. 30대 초반, 완전 초반인데요. 제가 요번에 메타버스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그때 이제 또 패널로 참여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이런 컴퓨터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강원도 한림대 그, 미컴, 그때 신문방송학까지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그쪽 학과입니다. 거기를 이제 나왔는데, 어, 그거 하면서 뭐 학교 다닐 때 학생 기자도 뭐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본인이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이쪽을 계속 하면서 대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창업을 해서 한 7년? 6, 7년?
6년에서 7년 사이입니다. 이제 창업한 지 그 정도 됐는데, 이제 업체가 이제 점점점 성장을 해서 지금 한 연 매출액, 그때 70억인가 그렇게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본사는 이제 강원도 춘천에 있는데, 뭐 서울 지역의 공공기관들 물량들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을 오면은 이제 그 직원들이 거주할 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전세 또 사택처럼 이렇게 내주고, 그 다음에 회사 빌딩도 하나 장만하고, 그 30살이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이분이 이제 뭐, 하는 것들을 이제 또 이야기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이 이제 인터뷰하려고 부산에 이제 부산 국제금융센터가 있거든요. 제가 최초로 처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음, 층수는 이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고층이었습니다. 가니까 블록체인 뭐 업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블록체인으로 뭔가 하려는 사람들, 사무실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임대료 농수를 비싸다고 얼마라고 불려줬었는데요. 그 공유 오피스도 또 있었고요. 근데 뭐 시에서 뭐 지원을 해줬다든가 그래서 이제 반값이긴 한데 그래도 비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했는데 이분은 원래 옛날에 그 유명했던 업체 1위의 폼 행정 서류 그거를 이제 대박 터뜨렸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팔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블록체인으로 뭔가를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제 눈치로는 이 제 개인적인 해석이죠. 좀 뭔가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뭔가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업을 구상하고 뭐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고유성, 변조가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뭐 단기적으로 지금 뭐 추진하는 사업이 이거라더라고요. 뭐 추첨 서비스. 그러니까 뭐 부동산 아파트 뭐 예를 들어 분양권 추첨 이런 거 했을 때 그거 혹시 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마트에서 뭐 경품 추천했을 때 그거 뭐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분은 이제 대표는 얼굴만 받고 이제 밑에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은 하지만 어땠냐면은 음, 돈은 벌고 있는가? 이거 좀 의문은 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했던 분은 이제 3D 디지털 카메라,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회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좀 보면은 캐나다 캐나다에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이제 해외 제품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좀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홍콩에 또 공장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이제 부산 분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G도 부산은 아니고 강원도 춘천 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울에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3D 디지털 카메라 소프트웨어 개발, 이분은 이제 경기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고, 디지털 카메라. 그래서 그 공간을 카메라를 가지고 쫙 스캐닝을 합니다. 그럼 그 스캐닝을 해서 그걸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올릴 수도 있고 뭐 부동산 360도 VR 카메라 이런 것처럼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측량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영역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또 유명한 카메라 하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메타포트
뭐 또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산 VR AR 거점 센터에서 그게 한 대가 딱 있더라고요. 부산 시내 공공기관에서 부산대에서도 없는 그런 기기입니다.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공식적으로는 뭐 없는 그런 겁니다. 카메라 500만 원짜리입니다. 그 500만 원짜리 가져와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거는 못하고 그냥 메타버트 앱으로 하니까 또 앱을 하는 것도 되기는 되더라고요. 예, 좀 이야기가 샜는데 그 3D 디지털 카메라 뭐 그런 거를 이제 그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런 이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보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하는 것들 중에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거. 우리가 이제 보통 창업을 하면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하면 와, 그거는 공대 나오고 공대까지 아니어도 안철수처럼 무슨 똑똑한 애들, 뭐, 그래도 뭐, 백신도 해보고, 뭐, 이런 애들이 해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하는 말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생각만큼 진입장벽 안 높다. AI, 메타버스, 그거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콘텐츠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대학에서 아니면은 취업이든 창업이든 이 교육을 할 때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근데 이게 너무나도 우리 사회에서 외면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공대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사업이든 AI 사업이든 전부 공대가 이렇게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대기업들은 뭐 빅테크 기업들은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일반 이제 창업자들에게는 그것보다는 콘텐츠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1인 유튜버들이 할 때 그 유튜브 콘텐츠가 중요한 거지, 뭐 유튜브를 그 플랫폼을 만드는 그 기술들, 그 뭐 예를 들어 뭐 통신기술, 웹,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잘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접목이 되면은 뭐 AI 사진기도 만들 수도 있고, 협동 로봇도 만들 수 있고, 소방 드론도 만들 수 있고, 이 다양한 제품들이나 업종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생뚱맞게 이렇게 한다는 기보다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오랫동안 자기가 해왔던 영역,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랫동안 교육을 해왔다. 근데 기술은 잘 모른다. 그러면 갑자기 기술에 완전히 치우쳐가지고 뭐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성공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교육 영역에다가 뭐 메타버스 그 툴을 좀 가져와가지고 접목을 시켰을 때,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이때 기술을 어떻게 활용한다? 이런 로드맵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가. 그래서 기술은 기술대로 가져오지만 그 근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뭐 자기가 어떤 공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주 잘 아는 분야가 있다. 여기에다가 기술을 접목시킬 때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고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F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론 분야 창업은 산업과 융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소방군사하고 연계하는 융합학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소방 드론도 나올 수도 있고 군사 드론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영역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론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하고의 융합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 가능하다. 그 보면은 협동 로봇 같은 경우도 그 자기가 로봇 본체를 가져오는 거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로봇은 레인보우에서 가져오고 그거를 이제 응용해서 변형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점은
다른 업체를 통해서 보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보완이 가능하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업체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즉 산업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서울, 경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웹 교육 업체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이분이 부산 분이셨거든요. 부산에서 대학 나오셨고, 부산에서 회사 다니다가 그 서울 가가지고 그 창업해서 돈을 좀 많이 버셨다 하더라고요. 그 이분한테 왜 부산에 안 하십니까? 부산에 갈 생각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부산이면 우리나라 두 번째인데, 부산에서 안 하겠답니다. 그 왜 안 하냐면, 그거 하면은 할 사람이 할 회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 뭐 팔 데도 없고. 그래서 그 서울로 가면은 물론 이제 경쟁업체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만큼 또 최소한으로 거둘 수 있는 것도 또 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간다.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치 뭐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에는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 인프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기술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기술 창업이라는 것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교양 수준의 그 다음에 이 기술은 이렇게 쓰인다라는 그 정도까지는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이해도 없이 아이템 설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어떤 분은 이제 신기술 창업에 적합한 인재는 기술과 디자인 영역을 둘 다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융합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제가 이게 비율을 뭐 좀 적나라하게 하려 하다가 조금 수위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대 출신은 원칙적이고 문도리는 이제 날아가고, 그 공대 출신들은 기술은 잘 아는데 사업 수완이 좀 약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인터뷰한 분들 이제 말로는 다 그런 건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1 플러스 1은 2만 알지 1 플러스 1이 뭐 어떻게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잘 못한다. 근데 이분들이 봤을 때 날고기는 사업가들 보니까 와 대단하더라.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문과 출신이더라. 그래서 와 사업하려면 문과 해야 되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대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도가 높지만 이 사업 영역은 또 별개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더십, 사업 수완,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 시절에 인문학적 사유, 비판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럼 문과 출신들이 다 사업을 잘하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문과 출신들도 보면은 좀,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 그냥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라 이런 인문학적 사유나 비판적 사고나 리더십이나 사업 수완이나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갖추었던 사람들이 하는 그 사업에서도 이렇게 역량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기술 창업의 사회적 지원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 규제가 일단은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규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로봇도 뭐 결국에는 이제 부산에서 뭐 여러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규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대구에서 뭐 이렇게 해주겠다 하니까 또 대구로 이사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드론 같은 경우 이 드론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하고 드론 기술도 개발하고 드론 공장도 막 만들어야 되는데 이 드론 같은 경우에 규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론이 잘못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사람이 크게 그 위험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면은 저도 이게 이 드론은 저기 을수도 가가지고 그 넓은 데서 드론 한번 날려보려고 들고 갔더만 그 앱에 이렇게 뜨더라고. 여기 비행 금지 구역.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론을 뭔가 좀 확산시키려고 하더라도 규제가 많다 보니까 교육도 어렵고, 그 다음에 산업에 활용하는 것도 제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드론 교육을 할 때, 아니면 드론을 이렇게 뭔가 할 때 꼭 두 명 이상이 뭐 의무적으로 뭐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그러면 그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적인 이슈, 기존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산업체의 견제. 뭐 이거는 이제 뭐를 이야기하냐면, 아까 치과 앱을 통해서 AI 치과 서비스 이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치과 의사들이 도와줘서 그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치과 의사들이 반발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제한이 있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 부산이 치과 산업에서 이렇게 전국 선두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치과 산업과 관련한 어떤 파일을 막 키워나가가지고 전국에, 그리고 글로벌 어떤 산업으로 이제 육성할 수 있는 바탕은 만들어져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규제도 규제지만, 음, 이런 기존 업체들, 그리고 그쪽과 관련된 기관들의 어떤 견제, 이게 많아서 좀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활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거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어서 깊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데이터 수집할 때 그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치아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할 때, 그 다음에 뭐 사진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할 때, 그 당사자들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한편으로는 규제가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규제에 묶어버리면은 그런 산업이 크지 못하는 이런 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 의문이 이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기술의 활성화, 생태계 구축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을 예를 들었는데, 블록체인을 그 한때는 이제 조금 그 사람들이 좀 유명하고 막 선망하다가 이제 깔아앉았지 않습니까? 그 이 블록체인 하면 이걸로 많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저기 가상화폐. 그래가지고 뭐 가상화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옛날 또 그거 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선입견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제 그런 점도 많기 때문에 좀 교육부터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음, 일단은 이걸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딱 목표를 이제 세운 게,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의 메타버스 생태계를 내가 구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뉴스로 보면은 메타버스를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이 활성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없습니다. 있어도 다 서울로 가고 경기도 판교 이런 데로 가죠. 이게 업체들의 그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회사를 차리면은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기술자를. 그러니까 뭐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이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런 메타버스나 AI 이런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경력도 쌓고 기술도 배우고 하고 싶거든요. 근데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회사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서로가 이제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되거든요.
A 회사가 지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B 회사하고도 부족한 부분 보완을 하면서 협력도 해야 되고 C하고도 협력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협력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쪽에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회사를 차리려면 서울로 가야 돼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취업을 가려면 서울로 가야 돼요. 협력업체를 찾으려면 서울로 가야 돼요. 지역에서 이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뭐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은 이 업종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확산이 되면, 거기서 창업자들이 나오게 되고, 이 창업자들이 이제 서로 협력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하다 보면은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생적인 어떤 그 산업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보면은, 이것에 대한 것을 그 로드맵을 가지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어떤 하나를 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관에서 하는 거 보면은 사업비는 엄청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게 뭐 어디로 다 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지역에 어떤 플랫폼을 만들면 이게 또 서울업체로 가요. 그 지방에 내려온 예산이 지역의 업체한테 분배가 되어야지 이게 그 지역에서 그걸로 먹고 살면서 버티면서 이렇게 키워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이런 문제점. 와, 이거 어디서부터 이 접근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 지역의 어떤 특정 분야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부 지원 사업에 익숙해지면 자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잘 모르면은 이제 아 돈도 없는데 무슨 사업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 없이 사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트랙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술에 바탕한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사업 계획서 막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때는 메타버스만 넣으면은 막 사업이 따다닥 선정이 됩니다. 한때는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넣으면 이게 사업 안 된다더라고요. AI 넣으면은 막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몇 억씩 막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초창기 때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 돈이 있으면 그게 사업 미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빚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이 지원이 계속되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길들여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방만하게 한다든지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한다든지 그러다가 지원이 딱 끊겨버리면은 망해버리는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조금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독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제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이 혁신, 신기술 창업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개만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이제 교육부터 음, 일단 이 세상이 엄청 바뀌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그 직종이 뭐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새로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위상도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언론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는 뭐 어깨 힘도 엄청 많이 주고 영향도 크고 그랬지만 요즘은 뭐 좀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하거든. 그러면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응하고 적응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미래의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은 기존의 그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방향으로 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빨리 이해하고 그다음에 살아가는 길을 이렇게 좀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비유를 하자면 하나의 지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도도 변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중요한 지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식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배웠던 그 지식들 지금 이 보니까 좀 약간 구닥다리 같아요. 이게 뭔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또 많이 들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익혀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도 또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변화된 지식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뭐 10년 전, 20년 전에 그 하여튼 좀 그런 교육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개인의 능력, 잠재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교육 방향으로 좀 진화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기술, 빠르게 변하는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기억력, 정보 수집 능력, 이런 것보다 이것도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비판적 사고, 판단 능력, 창의력, 예술적 감수성, 이런 가치를 강조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단일 분야가 정말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다 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그러한 지식과 교육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로움, 도전성, 창의성, 협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키워드로 해서 이제 미래 사회 그 인재들을 이제 키워내는 키워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